여러분, 혹시 매일 밤 편안하게 눕는 침대가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취하는 잠자리 자세가 사실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라면 어떨까요? 특히 환갑을 넘기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흔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현직 심장 혈관 전문의의 아주 특별한 경고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밤사이 뇌졸중 위험을 몇 배나 높이는 최악의 자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잠자는 습관 하나만 바꿔서 어떻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위험한 자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밤에 찾아오는 뇌졸중이 이토록 무서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그야말로 뇌 속의 재앙입니다. 보통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혈압은 낮아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며 몸을 회복시키죠. 겉으로 보기엔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시간 같지만 사실 이 평온함 속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 이 안정된 상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심코 취하는 그 자세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반가소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세가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자, 다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심장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아주 위험한 수면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를 깔고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하고 참 포근해서 많은 분이 즐겨 하시는 자세죠. 베개에 얼굴을 푹 묻고 있으면 참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안락함 뒤에는 우리 뇌를 위협하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엎드려 자려면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90도 가까이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밤새도록 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관이 심하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아침에 목이 좀 뻐근하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자세는 매일 밤 생명을 담보로 버리는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목의 구조를 잠시 살펴볼까요?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우리 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우리 목 안에는 뇌로 피를 보내주는 4개의 핵심 혈관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2개의 경동맥이 있고 뒤쪽 척추뼈 사이로는 2개의 척추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만약 엎드려 자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꺾은 채 몇 시간씩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물이 흐르는 호스가 꽉 비틀려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뼈 사이를 지나는 척추동맥은 이런 자세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오랫동안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경색입니다. 이 압박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건 아주 단순한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머리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워서 몇 킬로그램이나 나갑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린 채로 몇 시간씩 있으면 그 무게가 목을 계속 짓누르게 되죠. 이때 혈관은 단순히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통로 자체가 꽉 좁아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당에서 쓰는 물호스가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아예 멈추거나 아주 조금씩만 흐르죠. 우리 몸의 혈액도 똑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고개를 80도에서 90도 정도만 돌려도 반대쪽 척추 동맥의 혈류량이 무려 30%에서 5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 고개까지 뒤로 젖혀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높은 베개를 베고 엎드려 자는 분들이 딱 이런 자세죠. 이렇게 혈액이 흐르는 길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을 아주 작은 혈전이 좁아진 길목에 턱하니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꽉 막힌 출퇴근 시간 도로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길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가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볼까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전문 용어로는 허혈, 즉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뇌세포는 산소 공급에 아주 예민해서 단 몇 분만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도 큰 타격을 입고 죽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되느냐에 따라 말문이 막히거나 몸이 마비될 수도 있고 기억력을 잃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찾아오는 뇌졸중은 정말 소리 없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잠을 자다 그대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이미 몸에 큰 재앙이 닥쳤다는 걸 뒤늦게 깨닫기도 하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뒤에 손을 쓰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미리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잠자는 자세입니다. 특히 이미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황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60이 넘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혈관에 이 증상을 갖고 계시거든요. 동맥경화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찌꺼기가 쌓여서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덩어리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벽을 딱딱하고 뻣뻣하게 변화시키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플라크 때문에 목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배를 깔고 엎드려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좁아진 혈관을 외부에서 한 번 더 꽉 누르게 되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무너진 돌덩이들 때문에 꽉 막힌 좁은 터널을 큰 트럭이 억지로 지나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아예 막혀버릴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지는 것이죠. 더 무서운 점은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 플라크 덩어리에 상처가 나거나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상처 난 곳을 고치려고 그 자리에 즉시 피떡, 즉 혈전을 만드는데요. 이 혈전이 순식간에 혈액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위험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밤사이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야간 혈압 저하라는 현상인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잠을 잘 때는 낮보다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밤새 고생한 심장과 혈관도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소 목쪽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눌려있는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느라 혈압이 낮아지면 좁아진 혈관 사이로 피를 밀어낼 힘이 평소보다 훨씬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길은 좁은데 뒤에서 밀어주는 힘까지 약해지는 셈이죠. 결국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의 양은 낮 시간대보다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뇌졸중이 유독 혈압이 가장 낮아지는 이른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인 것이죠. 의사들이 말하는 밤사이 뇌졸중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만날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관의 노화와 동맥경화입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세 번째, 결정적인 반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뇌로 가는 혈액 통로인 경동맥과 척추동맥을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이 3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어느 날 밤, 우리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위험 수준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결국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이죠. 수년 동안 엎드려 주무셨어도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단 한 번의 순간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어르신들께 엎드려 자는 습관을 반드시 버리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이제 잘 아시겠지요. 그럼 옆으로 누워 자는 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옆으로 자는 건 건강에 권장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 혹시 팔을 머리 밑에 괴거나 베개 아래로 팔꿈치를 집어넣고 주무시지는 않나요? 베개가 너무 낮게 느껴져서 혹은 그냥 그게 편해서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베고 몇 시간 동안 누워있게 되면 팔 속에 있는 혈관과 신경이 강하게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이 저릿저릿하거나 남의 살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팔이 불편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혈액 흐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평소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엎드려 자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팔을 베고 자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에는 팔 전체로 피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팔을 베고 누우면 우리 몸무게 때문에 이 혈관이 꽉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 흐름이 막히면서 목과 머리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이 계속 눌리면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신경 손상이 생기기도 하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지셨거나 혈압이 높으신 어르신들께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잠자리를 위해 팔을 베고 자는 습관은 오늘부터 꼭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잠자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베개입니다. 베개를 잘못 고르면 아무리 편한 자세를 취해도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높고 푹신한 베개를 베면 목이 옆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뒤로 심하게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목의 혈관이 눌리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는데 이는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목이 아래로 처지거나 위로 꺾여서 척추가 일직선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과 혈관이 눌려자고 일어나서 목과 어깨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개는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소품이 아닙니다.
밤새 우리 목과 머리를 올바른 자세로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건강 도구입니다. 이제부터는 베개가 내 목을 편안하고 곧게 잘 지켜주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를 최고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자세는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를 가장 자연스럽고 곧게 펴줍니다. 머리가 어느 한쪽으로 꺾이지 않아 뇌로 가는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해집니다. 둘째, 몸무게가 골고루 분산되어 특정 장기가 압박받지 않습니다. 셋째, 척추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나 허리가 뻐근한 증상을 줄여줍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머리 쪽을 약간 높게 하고 똑바로 누우시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고 몸이 붓는 현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과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자세가 그야말로 보약과도 같은 표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코를 골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란 말 그대로 자는 동안 잠시 숨이 멎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젖이 뒤로 처지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이때 공기가 좁은 통로를 지나며 나는 소리가 바로 코골이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숨길이 아예 막혀서 몇 초간 숨이 완전히 멈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숨이 멈출 때마다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혈액 속의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혈압을 갑자기 확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고혈압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평소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고 가급적 옆으로 누워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없으면서 바르게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요령만 기억해 보세요.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베개입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은 것이 좋은데요. 머리를 높게 치켜 올리는 게 아니라 목 뒤에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받쳐주어야 합니다. 목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기능성 베개나 메모리폼 베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돌돌만 수건을 받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가해지는 무게가 분산되어 척추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손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두거나 배 위에 가볍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면 어깨 근육이 뭉치거나 신경이 눌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잠자리를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불편하시다면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제대로 옆으로 누워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꼬리뼈부터 머리끝까지 척추가 최대한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래로 처지거나 목이 꺾이지 않도록 내 몸에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세는 무릎과 고관절을 살짝 구부린 일명 태아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거든요. 여기서 비결을 하나 더 드리자면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하나 끼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틀어지는 걸 막아주고 척추를 곧게 유지해주어
관절의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팔을 머리 밑에 괴고 주무시지 마세요. 팔은 가슴 앞쪽이나 몸 옆에 편안하게 두시는 것이 건강한 숙면에 가장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에게 베개 선택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쉬운 원칙은 베개의 높이를 내 어깨 너비에 맞추는 것인데요. 옆으로 누웠을 때 귀와 매트리스 사이에 빈 공간을 베개가 포근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와 목, 그리고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 몸이 편안해집니다. 만약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목 근육에 무리가 가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여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넓은 분은 조금 높은 베개를, 어깨가 좁은 분은 낮은 베개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의 재질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자는 동안 머리 무게 때문에 베개가 푹 꺼지지 않도록 적당히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텍스나 메모리폼 같은 기능성 소재들이 형태를 잘 잡아주어 좋습니다. 내게 딱 맞는 베개 하나가 목 건강은 물론이고 뇌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누워 주무시는 분들을 위한 베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는 옆으로 누울 때와는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르게 누우면 머리와 매트리스 사이의 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베개 높이가 옆으로 잘 때보다 훨씬 낮아야 합니다. 만약 베개가 너무 높으면 머리가 앞으로 밀리면서 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이게 되는데요. 이는 척추 건강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통로가 좁아져 호흡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베개 높이는 보통 5에서 10cm 정도입니다. 특히 목을 받쳐주는 볼록한 부분과 머리가 닿는 오목한 부분이 있는 기능성 경추 베개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베개는 목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 우리 목의 자연스러운 자곡선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베개의 소재 또한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고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만능 베개는 없습니다. 어르신의 체격과 평소 잠버릇에 맞춰 내게 꼭 맞는 베개를 고르는 것이 숙면의 비결입니다. 평생을 엎드려 자왔는데 갑자기 자세를 바꾸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시고 잠들기 전 잠시라도 옆으로 눕거나 바르게 눕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엎드리는 걸 막으려면 양옆에 베개를 넉넉히 두어 울타리를 만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잠옷 앞부분에 테니스 공을 달아두기도 합니다. 엎드렸을 때 불편함을 느껴서 스스로 자세를 고치게 하는 방법이지요. 자기 전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명상을 하거나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몸이 이 자세를 이제 잠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습관을 고치는 데는 1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잠자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밤사이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우리는 자는 동안 호흡이나 땀을 통해 몸속 수분을 계속 내보냅니다. 만약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새벽녘에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물을 자주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직전 배불리 드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식은 혈압과 혈당을 갑자기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가볍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은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시더라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패스트라는 간단한 확인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각 글자는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증상을 의미합니다. 첫째, F는 얼굴 페이스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하고 웃어보라고 하세요. 이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모양이 비대칭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A는 팔암즈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게 하세요. 한쪽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거나 힘없이 툭 떨어진다면 두 번째 증상입니다. 셋째, S는 말씀 스피치입니다. 짧고 쉬운 문장을 말해보게 하세요. 발음이 꼬여서 어눌하게 들리거나 아예 말을 잘 못한다면 세 번째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시간 타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치료가 빠를수록 후유증 없이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확인법,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후 건강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위한 심장 전문의의 핵심 권고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엎드려 자는 습관은 오늘부터 꼭 버리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옆으로 누워 주무신다면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베개는 어깨 높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시고 손을 머리 밑에 괴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면 무호흡증이 없다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는 낮고 편안한 기능성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베개와 매트리스는 남들이 좋다는 것보다 내 몸의 체격과 평소 습관에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활 관리도 필수입니다.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잠들기 전 과식은 피하며 꾸준히 혈압을 체크해 주세요.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규칙들이 여러분의 밤을 단순한 잠이 아닌 몸을 살리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밤사이 건강도 결국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60대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는 바로 엎드려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목의 주요 혈관을 압박해서 밤사이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팔을 머리 밑에 괴고 옆으로 자는 습관도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세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눕거나 목과 머리를 제대로 받쳐준 상태에서 옆으로 자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올바른 베개는 단순한 침구가 아니라 큰 병을 막아주는 가장 소중한 건강 도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숙련된 전문의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결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거나 불편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올바른 수면 자세로 편안한 밤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